비가시 우주의 구조. 전통 과학이 우주의 밀도 높은 껍질에만 집착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탐구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몇몇 개인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현물리 기술의 한계와 물질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 비물질 탐험에서 이루어진 발견이야말로 무한한 깊이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다차원 우주의 실체를 밝혀주는 소중한 단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비물질 에너지 환경에 내재된 생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첫 번째, 평행 비물질 차원 너머에 있으면서 생각에 반응하여 상호작용하는 우주 에너지이다. 하지만 생각과 비물질 에너지 간의 에너지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나면 당면한 진동 차원이나 영역에 고유한 특정 유사 에너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정 비물질 환경이 집중된 생각 에너지에 반응하는 유형을 분류해보는 것이다. 차원 간 차이와 시각적 차이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에너지 분류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서로 다른 두 진동 차원은 그 주파수대가 전혀 달라도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낡은 물질의 개념으로는 비물질 환경을 판단할 수가 없다. 비가시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새로운 기준선이나 비교 방법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당면한 비물질 영역의 생각 감응도를 분류하는 것이다. 우리가 체험하는 비물질 환경들 대부분이 생각에 극히 민감하다. 다시 말해 물질 몸에서 분리되어 비물질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의식적 및 잠재의식적 생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형의 에너지와 상호작용하여 그 환경을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유체이탈 탐험가들의 유체이탈 체험이 그토록 다양한 것은 이처럼 내면 차원이 생각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차원 안에도 수없이 많은 환경과 현실이 존재하므로 무한히 다양한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 우주에는 수없이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비물질 환경과 차원은 일정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각 차원 및 환경은 특정 주파수나 파장의 비물질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차원 및 환경은 생각의 직접적 결과인 것 같다. 내면 환경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과 수수께끼를 만들어낸 것이 내면 차원에 내재된 이 생각 가능성이다. 우리는 비물질 체험이라도 물질적 증거점과 연관시키는 버릇이 있어 뭐든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 사물과 비교하곤 한다.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자성 형체들은 실제의 기준이 아닌데도 말이다. 물질 사물들과 사건들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다차원 우주에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상호작용이 빚어낸 최종 결과다.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관념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을 열어야 하고 말이다. 우주의 하부 구조를 진실로 이해하자면 형체와 물질의 비가시 근원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유체이탈 탐험의 놀라운 이력이 이 일을 가능케 하리라고 확신한다. 비물질 차원과 관련된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비물질 차원과 관련된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정보들은 우리가 비물질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실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죽었다. 죽음이 곧 모든 것의 끝이었다. 우리는 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전혀 모른 채 죽음을 맞아왔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후삼과 비물질 환경에 관한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제된 유체이탈 체험을 하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 비물질 탐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는 우리 미래의 집이 될 다양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아주 실제적인 측면에서 말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앞질러 살펴볼 수 있어 우리의 비물질 고향과 친숙해지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환경의 종류. 하나의 비물질 차원에는 공감 환경, 비공감 환경, 천연 환경 등 기본되는 세 가지 주요 에너지 환경이 있을 수 있으며 흔히 그렇다. 공감 환경은 집단의 생각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환경이나 현실을 말한다. 이를테면 각 종교 집단의 천국은 그 구성원들의 생각과 믿음에 의해 형성된다. 모든 현실이 그렇듯이 공감 환경 또한 집단 의식으로 형성된다.
공감 환경은 보통 매우 오래된 것이며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감 에너지 환경의 대표적인 예가 물질 도시 및 지역사회다. 모든 도시와 마을은 그 주민들의 생각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한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각 에너지가 생물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 주변의 물질 형체들을 만들고 조작하는 것이다. 그 최종 결과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물질 구조들이다. 유체이탈 체험이나 임사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물질 몸에서 더 높은 주파수의 비물질 몸으로 의식을 옮긴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나는 보통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내가 움직임, 운동 또는 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에너지 전이가 흔히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 내향 운동 또는 내면 탐험이라는 표현은 우주의 고주파 에너지 영역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계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들어갈 때 맨 처음 체험하는 비물질 차원은 물질 우주와 평행에 있는 공감 현실이다. 이 에너지 환경은 매우 물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흔히 물질계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우주의 첫 번째 내면 에너지 차원이다. 이 차원은 그 주파수가 물질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유체이탈에서 자주 보고 만나게 된다. 그런데 물질계와 인접한 이 차원은 공감 현실의 전형이어서 그 고유 진동 주파수 안에 견고하고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정신을 집중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은 이 환경 안의 에너지 구조들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에너지체에는 우리의 생각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늘을 나는 것을 생각하면 하늘을 날 수 있고 걷는 것을 생각하면 걸을 수 있다. 외면 에너지 변화와 내면 에너지 변화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비물질 차원 또는 환경에 내재된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감 환경 안에서 우리 생각은 개인의 에너지에는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에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과 코란에 나오는 여러 천국 또한 전형적인 공감 환경이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에너지 차원에 존재하는 이 비물질 도시들과 구조들은 수많은 비물질 거주자들의 집단의식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 이런 환경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생각은 이 환경의 구조들을 바꿀 수 없다. 반면에 비공감 환경이란 집단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 비물질 환경 또는 현실을 말한다. 내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이 환경이 가장 많다. 그 외형은 숲, 공원, 도시, 바다, 심지어 지구 전체 등 우리가 상상하는 건 뭐든 다 될 수 있다. 비공감 환경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비공감 환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흔히 물질적인 환경으로 보이지만 생각에 극히 민감해 의식적 및 잠재의식적 생각에 의해 바뀌거나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들어간 어떤 환경이 자주 바뀌거나 불안정해 보이면 비공감 현실에 들어간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의식 및 잠재의식이 눈앞의 현실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비공감 영역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의해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곧잘 있다. 이를테면 개인의 발전 과정에서 자꾸 되풀이되는 문제나 장애물이 있을 때 그 문제가 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잠재의식이나 고차원적인 자아가 환경과 상황을 설정한다. 부서진 비행기나 자동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의 상징들이나 개인적 한계, 자아상 등을 이 환경에서 대면할 수 있다. 이런 대면은 개인적 한계나 장애물, 두려움 등을 체험하고 극복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난다.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흔히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 한계를 직접 대면하는 등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시험에 처하는 상황을 체험한다고 한다. 예컨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높은 산을 오르거나 좁은 다리를 건너는 체험을 한다. 로버트 멀로의 유체이탈 여행을 보면 좋은 예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는 유체이탈 상태에서 어떤 건물 옥상에 소형 비행기를 착륙시키려는 시도를 되풀이했다고 한다. 흔히 비공감 환경은 우리의 일상 물질 환경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 또 공원이나 잘 가꾸어진 교회 정원, 평화로운 초원 등 전원적인 환경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내 생각에는 과거에 이런 곳에 살았거나 이런 곳을 탐험한 다른 비물질 생명체들의 생각이 이런 영역을 만들어낸 것 같다. 물질계와 달리 에너지 환경은 형성되고 나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 세포 및 분자 붕괴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이것은 생각 에너지의 형성과 안정성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확고하게 집중된 생각이라면 거의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에너지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생각을 만나면 몇 초 만에 환경 전체가 뒤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환경은 에너지체이고 모든 에너지는 생각에 반응한다. 천연 에너지 환경은 형체가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 영역은 흔히 흰색이나 은색 또는 황금색 에너지 구름으로 이루어진 허공으로 보인다. 천연 에너지 환경은 생각에 극히 민감하다. 생각을 집중하면 그 즉시 에너지 환경이 형성된다.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개인의 진화는 우리의 생각 에너지를 집중하고 통제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그만큼 우리가 어느 차원에 살 건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절대적인 것이다. 모든 생각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 및 부정적 생각과 행동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비물질 환경을 재구성한다. 영적 지도자들이 베푸는 삶과 모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생각의 힘을 깨달으면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부정적이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적이다. 우주의 내면 차원에서는 우리의 긍정적 및 부정적 생각이 우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것은 유체이탈 체험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체험하는 것에는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환경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다. 체험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 첫 번째 영역은 생각 에너지를 초월한 영역에 존재하는 차원 및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까지는 우주의 내면 깊이 들어가 이 차원을 체험한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형상이나 구조를 갖지 않은 이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차원과 여기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우리의 직선적인 개념으로는 묘사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우주의 내면 깊은 곳의 생각도 형체도 아닌 에너지 환경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두 번째 환경은 텅 빈 공간처럼 보이는 영역이다. 이곳은 에너지가 극히 약한 환경이다. 비물질 공간을 일종의 공감 환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이 이론에 회의적이다. 텅 빈 공간에서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에너지나 진동이 발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발산을 지각할 수 있는 곳은 생명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 텅 빈 공간은 생각의 영향을 받을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물질 차원의 반대쪽, 즉 모든 에너지의 근원을 향해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텅 빈 비물질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 앞으로 더 많은 비물질 탐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차원 우주라는 개념은 또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 책에 소개된 유체이탈 기법을 이용해 독자들도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밀도 분자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과학 연구는 주파수를 기준으로 한 연구로 서서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고밀도 형체들이 에너지의 껍질에 지나지 않으며 물질 우주는 광대한 다차원의 극히 작은 일부란 걸 금방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최대 수수께끼를 푼다. 우주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하부 구조에 대한 탐구는 과학과 종교의 수많은 수수께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의 계기가 된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심령 현상. 우주의 다차원적 본질은 초감각적 지각, 텔레파시, 예지, 채널링, 염력, 유령, 신앙요법 등 현대의 여러 가지 신비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준다. 사실 모든 심령적 및 영적 초상 현상은 물질 차원과 그와 평행한 에너지 차원 사이의 미묘한 에너지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를테면 유령이란 것도 비물질 차원에 사는 생명체가 그 진동 주파수를 낮춤에 따라 밀도가 더 높은 물질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교감하는 현상이다. 이런 초자연 현상은 실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며 다차원 우주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공의 굴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의 굴절은 물질과 직결되어 있다. 사실 공간은 별과 같은 거대 천체 둘레에서 굴절된다. 팽팽하게 펴진 침대 시트에 놓여있는 납으로 된 공을 상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공의 무게 때문에 침대 시트가 휘어진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저명한 현대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한 끝에 수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공간의 굴절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나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근원을 탐험함으로써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유체이탈 탐험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물질 우주의 에너지 하부 구조는 물질계와 평행한 비가시 비물질 에너지 차원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 물질 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막으로 이웃한 에너지 차원과 구분되어 있다. 이 막은 임사체험에서 흔히 관찰되며 다음 에너지 차원으로 들어가는 임시 구멍을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있다. 내가 체험한 수많은 비물질 탐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공간의 굴절은 가시 우주를 유지하는 비물질 에너지막들과 에너지 차원들이 굴절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물질 차원의 외곽은 비가시 에너지막의 형태와 일치한다. 이 비물질 에너지막은 일종의 내부 세포벽으로 물질 우주의 존속에 필요한 하부 구조 구실을 한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막은 매우 안정적이고 그 모양이 유동적이어서 모든 물질 우주 전체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막. 가시 우주에 보이지 않는 하부 구조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 에너지막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바깥쪽의 가장 밀도 높은 에너지막은 물질 우주와 공존한다. 이 같은 에너지막들은 차원 간 접점에 형성되어 에너지 완충 장치 구실을 한다. 그 기능 면에서는 생물학적 세포벽과 비슷해 서로 다른 에너지 주파수들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첫 번째 내부 에너지막은 바깥쪽의 물질 차원을 그에 평행하는 비가시 에너지 차원과 분리하고 있다. 모든 에너지막은 그 형체와 물질이 매우 유동적이다. 외부 물체가 이 막을 뚫고 들어오면 구멍 또는 터널 모양이 되는데 이 터널 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외부 물체나 생명체가 막을 통과하고 나면 곧바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 이 임시 터널 효과는 임사체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각각의 에너지막은 인접한 에너지에 필요한 하부 구조와 안정성 지지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첫 번째 에너지막은 물질 우주의 에너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물질 우주를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세포벽인 것이다. 이 비가시 에너지막과 이 에너지막에 함유된 에너지가 천문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암흑물질을 구성한다. 에너지막은 고주파 에너지 차원과 그보다 더 밀도 높은 차원 사이의 에너지 전이를 가능케 하는 매우 조직적인 체계다. 어떤 의미에서 에너지막은 에너지 필터라고 할 수 있다. 비물질 에너지가 이 필터를 통해 우주의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밀도가 높은 원자의 분자 형태는 그 주파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내부로 이동할 수 없다. 에너지막은 다차원 우주 전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부 구조이다. 이 필수적인 에너지 지탱 체계가 없으면 물질 우주와 그 안에 은하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